자, 2025년 8월 5일이지만 어제 못한 2025년 8월 4일장 리뷰를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8월 5일장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8월 4일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게 아무래도 그 금투세 관련해서 금융투자세 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좀 반등을 해준 것도 있고 전날 많이 빠져서 그런지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매한 거를 보면은 매매해서 4일 요 정도로 매매를 마무리를 했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뉴스를 달고 왔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 여기 보면은 원익홀딩스 8월 4일로 해서, 자, 8월 4일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를 보고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잘 했고, 그리고 종가에 베팅을 했습니다. 근데 올랐는데, 어, 내려서 마지막에는 보합권으로 맞췄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뉴스를 찾아보자면은, 음, 전일 요런 뉴스를 달았습니다. 엔비디아의 휴머노이드 로봇 손 기술 난제 해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비디아에서 로봇 관련된 뉴스가 나왔었는데, 로봇 손 기술 개발을 성공해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익홀딩스가 그 로봇 손 쪽으로는 어, 그 기술력이 상당히 좀 좋은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엔비디아에 실제로 자 로봇손을 제공을 했었고 그 로봇손을 엔비디아가 사용을 해서 R&D, 연구 등등을 했다. 뭐 그래서 원익 로보틱스 관계자는 빅테크 기업 엔비디아에서도 연구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로 인해서 원익 홀딩스가 좀 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날 18%까지 올랐다가 12% 가량으로 이제 끊었는데 이제 더 가지 못했던 이유는 어쨌든 엔비디아의 연구가 어, 뭐 좀 성공적으로 끝났다 뭐 그런 거지 추가적으로 뭐 계약이 이어졌다 뭐 기타 등등 그런 뉴스는 또 아니었기 때문에 더 가지는 못하고 횡보를 했는데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대안 종목이라는 종목인데 이게 그 전날에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다가 다 까먹고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보합권에 종가에 보합권으로 맞춰놓고 종료를 했는데 다음 날 이제 갭으로 시작을 해줘서 잘 팔아먹고 두 번 엇박을 내고 해서 좀 까먹어서 70만 원 정도에서 50만 원으로 마감을 했고 K옥션 이건 STO 관련주인데 뭐 일정 관련으로 매매를 했고 이제 어제가 국무회의 그런 게 있었나요? 근데 하여튼 그런 정부의 일정이 있었는데 STO 관련주들이 좀 뛰어오르는 모습에 좀 따라 사서 마무리로 좀 팔고 나머지는 홀딩하는 식으로 해서 K옥션은 다 팔았고 핀 거만 홀딩해서 가는 식으로 핀 거만 사서 홀딩해서 가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발매대로 해서 이거는 뭐 어제 좋은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뉴스를 베이스로 이제 좀 샀는데 그래서 좀 털려가지고 매우 아쉬웠던 종목이고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 아쉬웠던 게 뭐 계속 엇박이 좀 나고 있기는 했는데 어제 사서 수익이 그래도 제법 좀 잘 나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게 원래 2시에 발표라서 1시
어, 2시 다 돼갈 때쯤에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근데 시장에서 국가 AI 회사들 이제 먼저 뉴스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먼저 뉴스가 나온 게 아니라 찌라시가 돌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먼저 이제 빠져서 대응을 하기가 좀 힘들었다. 게다가 이때는 시장을 못 보고 있었어 가지고 뒤늦게 보고 대응을 좀 한 안타까운 종목이었고 한국 시장이 얼마나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정부 공유의 비대칭성이 좀 있는가, 얼마나 좀 아쉬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종목입니다. 2시에 발표인데 그 전에 아는 사람들은 미리 알고 카카오는 팔고 또 살 종목은 또 사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으니까 이런 게 한국 시장이 되게 선진화된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예시가 아닌가 좀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핑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때 사서 이때 살짝 손절을 했는데 이 뒤로 너무 많이 쏴가지고 좀 매우 아쉬웠던 종목이고 일정이 있는 만큼 소량만 사서 오버나잇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이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장이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뭐 특징적인 종목도 없고 그래서 사실상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법한 종목은 크게 뭐 많지 않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지키는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어쨌든 시장에서 그 금투 세니머니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매매를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8월 5일장 지금 한번 대충 리뷰를 해볼 건데, 오늘은 이제 대한조선이 어제는 미친 듯이 빠지더니 오늘은 좀 굉장히 좀 주도 종목스럽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수급도 굉장히 좋고 하지만 일봉상 10% 이상의 그 남았기 때문에 구간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질지가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은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미장이 되게 좋았다 보니까 미장에서도 뭐 나스닥도 2%, S&P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21선 밑으로 내려줬지만 다 올려주는 그런 강한 모습에 한국 시장도 갭 상승을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 재검토 요청한 적이 없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흘러내리는 힘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 시장은 확실히 대금이 일단 많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뭐 전날도 대금이 굉장히 없었고 그래서 상승을 했지만 사실상 매매할 수 있었던 종목이 많이 없었던 이유가 시장에 대금이었기 때문에 핫한 재료도 종목도 없다. 소강 상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내가 왜 나는 돈을 못 벌지? 아니면 시장이 내린다고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전혀 안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쨌든 관세도 있고 그다음에 그 대주주 기준, 그 정부 정책 같은 것도 해결이 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하방을 보는 것이 맞지 않나. 그좀 되게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좀 특징적인 뉴스는 많이 없는 느낌이고, 대한조선이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수급 좋으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제 많이 급격하게 흘렀기 때문에 또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특징적인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힘없이 내리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가 좋아가지고 에코프로 형제들이 좀 올랐는데 이 종목도 조금 이따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고 장 초반에는 풀무원, 우양 이런 식으로 냉동 김밥이 미국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뉴스를 달면서 조금 반짝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복주들도 오전에 살짝 반짝하고 나머지 힘이 없는 모습이고 STO 일정이 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도 대금이 많이 안 붙어서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대금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절대로 사면 안 된다. 나머지는 뭐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오늘 그 전고를 터치를 하고 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좀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어, 찍어도 뭔가 그렇게 힘있게 연속적으로 계속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시장. 한마디로 힘이 굉장히 없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한 거를 한번 좀 볼 텐데, 일단은 첫 번째로, 핀 거는 오늘, 어제 사온 종목으로 오늘 다 팔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풀무원은, 조금 또 발매도를 해가지고 이것도 소액으로 한 거고,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종가 베팅을 해온 종목을 보고 있다가 오를 때 좀 매도를 하고, 이게 수급이 여전히 좋아가지고 좀 더 샀는데 아직까지는 좀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뭐 대한조선 같은 경우, 이거는 지금 살짝 매매를 해볼 만한 그런 자리이기는 한데 소액만 한번 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머니 또 늦게 들어가가지고 살짝 좀 늦었는데, 업사이드는 그래도 한 1, 2% 정도? 크지는 않은 느낌이라서 종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종고를 돌파를 잘 못하고 좀 흘러내리는 시장이라 가지고 좀 조심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를 걸 예상하고 좀 사서 오를 때 다 팔아먹어야 되는 건지 시장이 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괜찮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종목도 지금은 종목이 많아져가지고 일단 살짝만 팔아 놓고 어, 자, 계속 그 리뷰를 좀 해보자면은 음, 오닉홀딩스 방금 본 종목이고 에코프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실적 발표 뉴스가 나왔는데 워낙 바닥권이라서 이거는 턴어라운드의 그 테마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연속성 있겠다 싶어서 사서 한 뭐 15만 원 정도까지도 수익이 났는데 떨어질 때 더 모으다가 결국 이렇게 손절로 마감을 하게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번 시장은 좀 연속성 있게 가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요 종목도 정찰병 넣어놨던 거라서 의미 없고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인버스를 조금 산 게 이 그 정부에서 뉴스 나온 이 양도세 기준 요거가 아무래도 시장에 굉장히 좀 안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조금 샀는데 이쪽 섹터 이쪽도 뭐 시장이 다시 너무 좋아진다면은 어 그 또 다 팔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볼 예정이고 대한조선은 방금 좀 사서 이게 또 못 넘어주는 모습에 역시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를 좀 다시 느끼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어차피 뭐 크게는 안 했으니까 자 이제 경동 나비엔이 사실 조금 많이 아쉬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추적을 하던 종목이었는 게 그 좀 밸류에이션을 보는 사람들이 채널에서 언급도 좀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종목이라 가지고 이번에 수출도 역대급으로 좀 좋고 그러다 보니까 10만 원을 앞두고 있어서 이 종목이 아까 9만 몇천 원을 할 때는 10만 원은 충분히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매수는 굉장히 좀 잘했고 아까 30만 원 정도까지 수익이 났는데 역시나 요즘 시장은 오르다가 연속성 있게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좀 내려오는 모습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아쉽게 지금 마이너스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손실은 아니라 가지고 견딜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원익홀딩스는 이제 어, 수급은 계속해서 좋으나 무슨 일인지 개인들이 개인들이 역대급으로 많이 팔고 나머지 수급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주가가 많이 좀 움직이지를 못해가지고 이 종목은 조금만 더 지켜볼 생각으로 조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은 시장을 볼 것 같고 급하게 뭔가 종목을 살 시장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뭐 그만큼 좋은 재료가 있는 뭐 그런 종목도 좀 없고 내용이 뭐 너무 좋거나 너무 사고 싶다라는 종목도 없어서 어, 오늘 아침만 해도 종목들의 수익이 좀 컸는데 상승하는 종목들이 탄력성이 없이 줄줄 좀 빠지는 모습에 오늘도 아마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 나비에는 여전히 차트는 좋은데 이게 밀어주는 힘이 너무 부족해서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의 매도세로 이렇게 밀리는 것인지 이게 개인이 미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 많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익홀딩스는 이제 아무래도 뭐 일봉 자체가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어, 손절을 할지 말지를 고민할 때, 그러면은 다음에 나올 재료가 뭔가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뚜렷하지가 않아서 거기서 이제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하루 이틀 내로 뭐 반등이 막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뭐 1, 2%라도 수익을 주면 매도한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지수는 아직까지는 좀 잘 견디는 느낌이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아무래도 좀 받쳐주다 보니까 외국인은 슬슬 조금씩 빠지는 것 같은데 아까 이 정도에서 많이 내려왔으니까 코스피 기준 코스닥도 지금 외국인 많이 내려오고 반대로 개인을 보자면은 개인은 사고 있는 모습. 이것도 개인을 보면은 개인이 아까 어, 음, 뭐 이 정도로 갔으니까 이게 억 단위면 1,800억.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향방이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좀 걸치고 이거를 뚫어주지 못하고 끝난다면은 재차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은 온전히 차트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시장에 얼마나 좋은 재료가 나타나거나 호재가 또 있다면은 뚫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악재가 있다면은 강하게 또 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를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들은 어, 이쪽은 STO 뉴스가 나오려고 하는 건지 음, 팔고 나니까 8월 중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오를 때 살 이유는 전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대체 누가 이렇게 사고 있는 건지 올리면 프로그램이 파는데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이 핑거라는 종목이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여기서 다들 좀 지지받고 다시 올라오는데 이 사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이 안에서는 좀 모아가볼 만하지 않나. 대신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전제 하에 다시 내려오면은 어, 그리고 수급이 나쁘지 않으면 다시 볼 생각입니다. 이제 수급 자체가 어제 괜찮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쪽 섹터는 8월 달에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거. 그거만 염두에 놓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경동 나비에는 2% 넘어가면은 마이너스가 그럼 조금은 손절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일봉은 아직 나쁘지 않아서 내일 다 밀어주면 좋겠는데 위로.
이럴 때는 이제 경동 나비엔도 어쨌든 남의 말에 좀 의존을 이제 나의 판단으로 인해서 매수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산 거긴 하지만은 대금이 많이 안 터지는 그 밸류에이션 종목이라서 사실 이런 종목들은 그 위아래가 되게 좀 빡센 경향이 있습니다. 주도주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비중을 좀 적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전에 그 시세가 좋았다 보니까 좀 욕심을 부리다가 비중이 좀 커졌고 그래서 나중에 좀 많이 안 좋아진다 싶으면은 2%만 되더라도 이 종목은 절반, 절반은 적어도 좀 덜어내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은 계속 추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일단 오늘은 시장을 보고 있고, 뭐 나머지는 사실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좀 쉬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7월 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많은 주식 고수분들도 전부 다 마이너스 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되게 우상향을 하기는 했지만 그만큼 강했던 섹터도 없었고 좀 순환매 느낌으로 오늘 오르면 내일 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대금이 일단 마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쉬울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도 않았고 8월 1일에 내렸던 게 끝이었고 앞으로 또 만약에 하락장이 본격 시작된다면은 더욱더 무서운 시장이 될 텐데 어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마인드 컨트롤 잘 하고 어 욕심내지 않고 줄 때 좀 챙기는 전략으로 좀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시장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